6살 아이가 부모를 따라 성문면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가 마을 회관 석재 난간이 무너지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키 110cm, 몸무게 18kg의 아이가 석재 난간에 몸을 기대자마자 대리석이 일자로 넘어지면서 아이의 가슴에 부딪혔고 아이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유가족은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는 도착하기 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대리석 난간은 설치된 지 10여 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경찰서는 난간의 안전 부분과 시공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증명하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천안에 거주하고 있어 천안시와 협의해 유가족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돼 25년째 흉물로 자리 잡은 송하급 기산아파트 현장 입구에 최근 철거 예정이라는 현수막이부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7, 8월쯤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로 알려진 K건설 측은 임대아파트 건립이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도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은 기산아파트를 포함해 당진의 모두 5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문 회복기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중재로 열린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해당 구역의 주차난과 주변 상권에 끼치는 영향, 초등학교의 인접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이창한 원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주차장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며 의료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장례식장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현행법에 비춰볼 때 법적 하자는 없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학부모회 회장 선거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투표 결과가 사라지고 이후 긴급하게 이뤄진 투표로 회장이 선출됐기 때문인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문제가 있었다면 공지를 하고 대안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 교육지원청 측은 담당자가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두 번의 투표 모두 학부모들의 개인 서명 후 진행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절차상 명백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권과 관련해 이번 당진교육지원청의 처리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합덕 서구리 주민들이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 불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업체는 합덕읍 서구리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립을 추진해왔고 지난 2019년 당진시는 이러한 업체에 부적합 통보를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업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당진시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내린 반려 통보를 근거로 다시 해당 업체에 불허가 통지를 내릴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리 이정주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A업체는 내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업체 관계자들은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당진시 추진 사업. 이번에는 면천읍성 복원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을 막아내던 면천읍성의 성벽 복원과 조선시대 왕의 위패를 봉안하던 객사의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작년 면천읍성의 서남치성 복원에 이어 올해 동남치성도 복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객사를 복원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남광현 문화재 팀장은 객사는 조선 왕조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현재 객사의 주춧돌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과거의 노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객사의 규모는 처마를 포함해 총 70여 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28억 원입니다. 한편 면천읍성 복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전체 복원사업의 60% 정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이번엔 합덕읍 도리이장 김복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20년째 합덕읍 도리에 거주하며 이장직을 맡고 있는 김복순 씨는 1965년생으로 그동안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요. 김복순 이장은 현재 내년 6월 준공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합덕읍 도리 일원의 건립됨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객들의 휴식과 주민의 편의를 돕는 공원시설이 역 완공 전에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습니다. 또 김복순 이장은 코로나19 백신 등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침체된 마을 분위기가 살아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마을 활성화에 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칭찬 릴레이. 한 끼 식사로 사랑을 전하는 당진쌀밥 도시락 대표 송영팔 씨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기업 당진쌀밥 도시락의 송영팔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 먹는 걱정을 없애는 군수가 꿈이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며 그에게 밥은 생명의 근원이자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송 대표는 특히 독거노인들의 끼니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길 계획이라며 고향 당진에서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신문 인터뷰. 이번에는 21년간 당진 낙농업을 이끌어오고 있는 조합장 이경용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경용 조합장은 당진 낙농축협에서 현재 자원 순환 농업과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축분으로 만든 플라스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조합원 수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 당진 낙농업에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우유 생산과 스마트 낙농단지 조성, 분뇨 처리와 관련한 탄소 발생량 감소 등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소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의자. 이번에는 서정선 신평파출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신평파출소장으로 부임한 서정선 씨는 어린 시절 경찰이 꿈이었고 실제 경찰이 된 이후 여러 부서를 거쳐왔는데요. 서정선 신평파출소장은 30여 년이 넘는 경찰 생활 동안 교수 활동을 하며 후배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서 소장은 신평파출소에 부임 이후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꼽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치안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전시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서양화 작가 한흥복 씨를 만나봤습니다. 당진 정미면이 고향인 한흥복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자연이 주는 빛과 색감은 현재 예술활동의 바탕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특히 꽃과 사람이 주는 느낌을 사실적으로, 때로는 추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 자연스러운 꽃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쌓아 올리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작가는 나무에 그림을 그려 자연을 지키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진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술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돌을 던지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조각, 서예, 공예 등 모두 37명의 예술인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당진 지부는 남산공원에 여러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최상근 지부장은 공공미술을 통해 코로나가 안겨준 상처를 치유하고 남산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감성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